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드시 3가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주에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둘째, 사주 해석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깨뜨립니다. 셋째, 들으시고 나서 내 사주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사주 보기 위해서 다른 영상 왔다 갔다 하면서 다발성으로 배우지 마시고 이 영상만 꼼꼼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주 해석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주팔자 뽑기. 둘째, 나에 해당하는 글자 찾기. 세 번째, 나머지 글자들을 해석하기. 당연한 소리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기 사주팔자까지는 뽑아보셨을 텐데 그 다음 해석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주 용어들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번 영상에 전부 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 조금씩만 찾아보시면 더 이상 돈 내고 사주 안 보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주 보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 갑술만 세력에서 사주팔자를 뽑는다. 갑술만 세력은 한국천문연구원과 연동된 사주팔자 사이트입니다. 다른 어플들도 많지만 오차없고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태어난 시간은 아기수첩 등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갑술만 세력이라고 검색하신 뒤 만세력 클릭, 이름은 아무렇게나 입력하시고 성별, 양음력, 생년월일, 출생시간 넣으신 뒤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사주팔자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 해당하는 글자 찾기. 편의상 방금 뽑은 8글자에 각각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 번호들 중 이번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글자이면서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예를 들어 이 글자가 갑이라면 갑일간이 되는 겁니다. 갑과 을은 봄이자 나무, 병과 정은 여름이자 불, 무와 기는 환절기이자 흙, 경과 신은 가을이자 금, 임과 개는 겨울이면서 물의 기운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선 이 글자로는 타고난 경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갑은 봄의 위로 솟아오르는 나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봄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계절이죠. 그래서 갑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질고 청순합니다. 주관이 뚜렷한 경우가 많고 뭔가를 배우는 것과 창조시키는 것, 남을 성장시키는 걸 좋아하죠. 다만 위로 솟구쳐 올라가려는 기운이기에 고집이 세고 앞장서기, 즉 늘 1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본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을은 늦봄에 피어난 담쟁이 덩쿨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갑목이 수직으로 위로 뻗는 것만을 고집한다면 을목은 유연하고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올라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굽혀야 할 때는 굽히는 편이죠. 또한 적응력이 좋아서 사람들을 천천히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에 소질이 있습니다. 갑목, 을목은 모두 언론과 방송에 연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화일간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태양 같은 분들입니다. 개성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명랑하고 쾌활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화일간은 늦여름으로 꽃이 만개한 상태. 촛불 등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병화만큼 밝지는 않지만 열이 강하게 남아있어 사람들을 잔잔하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고 봉사성이 매우 강하면서 예의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토일간입니다. 황량한 들판을 뜻하는데 무성하게 핀 꽃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단계로 성숙한 편입니다. 믿음, 신용, 포용, 리더십을 타고나서 중후한 매력이 있고 주변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고 관대해서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넓고 얕은 관계를 맺는 편이라 중요한 순간에 조금 고독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기토입니다. 무토보다 스케일이 작은 아늑한 땅으로 보시면 되는데 남을 잘 배려하고 자기 사람을 정말 잘 챙기고 실속도 있는 일간입니다. 교육과 양육의 소질이 있고 중립적이면서 타인에게 정신적 도움을 주는 것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다만 자기중심성이 꽤 강한 편이어서 본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금입니다. 경금은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여 열매,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성숙한 상태에 해당하여 정신적인 의지가 단단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판단력이 좋고 고집도 강합니다. 또한 현실성과 결과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아군과 적군을 명확히 구별하는 성향도 있어요. 여덟 번째는 신금입니다. 바늘, 송곳, 침, 주사 등을 의미하고 정밀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예리해서 맞고 틀린 것,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경금과 마찬가지로 피하구별 성향이 강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예민하고 까다로운 경향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홉 번째는 임수입니다. 바다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바다처럼 만물을 포용하고 품고 바다 밑으로 많은 것들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관하고 저장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좋고 상황과 사항에 대한 납득력이 높은 사람으로 스케일도 크기에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품고 있기에 속에 많은 것이 혼재되어 있어 스스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 속을 알 수 없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입니다. 개수는 시냇물, 빗방울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수축, 결빙, 응고의 상태로 많은 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겨울, 음의 극단에 해당하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운 경향, 감정을 담아뒀다가 터뜨리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에 대한 감정 조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어렵지 않으니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이제 나머지 7글자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번엔 일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을 육친이라고 합니다. 비경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총 10가지의 종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사주해석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먼저 6번과 7번에 해당하는 육친을 가장 먼저 적어주세요. 이 부분을 각각 일지와 월지라고 하는데 일지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주체성, 심리, 감정, 배우자까지 알 수가 있고 월지를 통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성취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팔자가 이렇다고 하면 일지는 편인, 월지는 겁재가 되겠죠. 이 두 글자가 사주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해당 육친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편인과 겁재가 강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참고로 나머지 글자들의 해당 육친이 더 존재한다면 그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 육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비견입니다. 비견은 어깨견의 견줄비자에서 온 글자로 형제, 자매, 친구, 동료를 의미해요. 비견은 자신의 힘으로 보기 때문에 돈그릇의 크기, 건강, 타고난 스케일, 분배, 지출, 협조 등의 의미도 있지만 비견이 사주 내에서 일지나 월지에 있거나 3개 이상으로 많이 존재한다면 자기 주관이 세지면서 고집이 아주 강한 형태로 나타나 직장생활보다는 사업하기가 더 좋은 사주로 해석해요. 물론 운도 봐야겠지만요. 또 비견이 한두 개로 적당히 있다면 실속 있게 사회생활하기 유리하다고 보고 7글자 중에 비견이 없다면 이끌려 다닐 소지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하죠. 운에 따라서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겁재입니다. 겁재 또한 비견과 의미는 비슷하나 특히 경쟁의 의미가 매우 강한데 비견보다 더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적대감, 강제적인 분배, 빼앗는 것, 잔인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타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경향도 있고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거나 경쟁자를 압도할 수도 있는 기운입니다.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본인이 지는 걸 못 참는 성향이라서 본인의 실력이 중요해지고 장인정신, 특별한 기술, 프로페셔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지나 월지에 겁재가 있거나 사주 내에 3개 이상으로 강하게 있으면 주변에 강력한 경쟁자가 많이 있고 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물질을 뺏고 뺏기는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아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매우 강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겁재의 경우는 한두 개로 적당히 있더라도 경쟁에서 승리하고 본인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욕구가 강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겁재가 하나도 없다면 경쟁 논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혼자 활동하기를 좋아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신입니다. 식신은 기본적으로 길신으로 내 지지자, 부하, 나의 팬, 그리고 음식, 요리, 먹는 것, 생활, 설득, 대화, 창의력, 활동성, 긍정적, 표현력, 건강 등이 따르게 됩니다. 좋은 점이 많죠? 명리학에서 식신은 육진 중에 가장 좋은 길신으로 봅니다. 식신이 사주 내에 존재하기만 해도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해석이 되기도 하죠. 식신이 적당히 있는 사주는 모든 면에서 최고로 좋은 사주로 보기도 합니다. 월지나 일지에 한두 개 제대로만 박혀 있더라도 창의력, 활동성으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보아 사업적으로도 유리하게 됩니다. 요식업부터 해서 비판, 언론, 방송계에도 잘 맞죠. 만약 사주 내에 식신이 없다면 본인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매우 강한 기운인데 식신과 기본적인 의미는 같으나 더 극단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성향이 있고 반발심리, 기발한 아이디어, 속임수를 잘 쓰면서 자존심도 강하고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향이 있고 실수가 좀 잦을 소지가 있어요. 음식으로는 특별한 음식, 디저트가 잘 맞고 교육, 혁명가, 예술, 프리랜서도 잘 맞아요. 상관이 일지나 월지에 있거나 3개 이상으로 많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는 성향이 강해 직업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표현력이 매우 좋기에 교육 쪽이 잘 맞다고 보고 예체능에도 잘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말로 인해서 생길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관이 한두 개가 있다면 이런 경향성이 반반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사주 내에 식신도 상관도 없다면 정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편재입니다. 편재는 돈, 역동성, 결과주의, 낭비, 공간지각력, 호탕함, 투기, 횡재 등을 뜻합니다. 특히 남자에게 편재는 애인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편재가 일지나 월지에 있거나 3개 이상으로 많으면 돈이 인생의 테마로 봐도 될 정도로 경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면 되고 한두 개로 적당히 있다면 경향성이 꽤 많이 존재한다고 보며 편재가 없다면 저런 점들이 조금 떨어지고 재물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니 투자나 사업보다는 예적금, 청약처럼 차곡차곡 모으고 지키는 것에 적합하겠죠. 여섯 번째는 정재입니다. 정재도 돈을 의미하는데 편재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재물, 고정 수입입니다. 또 철두철미하고 짠돌이 같은 기질로 실속 있고 성실함, 현실성, 규칙적, 꾸준함 등과 관련이 많죠. 그래서 정재가 일지나 월지에 있거나 사주 내에 3개 이상으로 많으면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고 쌓아나가는 성향이 아주 강하게 되고 남들이 볼 때는 융통성 없고 조금 인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정재가 한두 개로 적당히 박혀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정재가 없으면 이런 현실적으로 꾸준하고 성실, 착실하게 돈 모으는 성향이 많이 약해지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편관입니다. 강제적 통제, 압박, 조직, 상사, 윗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관은 여자에게 남자를 뜻합니다. 편관은 본인을 힘들게 하는 강한 기운입니다. 편관도 도안이면 모와 같은 성질이 있어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기본적으로 편관이 일지나 월지에 있거나 2개 이상만 있어도 살면서 고생이 많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다만 편관의 경우 식신이 제압을 하기 때문에 사주 내에 식신이 있으면 기운을 없애거나 오히려 좋게 바꾸게 됩니다. 8번째는 정관입니다. 조직, 책임감 통제, 절제, 품행단정, 즉,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나를 적절히 다스리고 통제하는 기운으로 보면 됩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정관이 일지나 월지에 있으면 특히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향이 발달하게 되고 남들의 시선, 체면을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정관이 3개 이상으로 많게 되면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해져 책임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좋으나 과도한 통제력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갈등, 융통성 부족, 내면의 긴장감 극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편인입니다. 사고력, 직관, 예체능적인 재능, 심리, 철학적 관심, 문서, 몰입력, 정신성, 자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인이 일지나 월지에 있거나 2-3개 정도로 적당히 있는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직관, 그리고 눈치가 매우 빠른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내기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4개 이상 있는 경우는 과다하게 발달한 것으로 생각이 너무 깊어져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실행력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입니다. 정인은 너그럽고 인자한 성품을 갖게 해주면서도 나를 보호해주는 기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운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것을 지키게 하고 절제력도 키워줍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도 소질이 있고 약속과 규범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리스크를 피하려 하고 고집도 강한 편이죠. 마찬가지로 일지나 월지에 하나 있거나 1-2개 있으면 긍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3개 이상이면 기운이 지나치게 과해져서 부정성이 더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정인과 편인이 아예 없다면 겉으로는 매우 강해 보이지만 속은 외롭고 공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주가 어떤 기운이 강하고 약한지는 정확히 아셨을 거예요. 물론 더 면밀히 살펴볼 요소들이 많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내 사주가 어떤 경향성을 타고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